안녕하세요. 북스타 날리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블루스님과 함께 새로운 투사 검사 하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블루스님 모실게요. 블루스님 잘 지내셨나요? 네, 왜 웃으세요? 그냥요.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블루스님께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낼까 하는데 괜찮겠죠? 네, 네, 다음은 누구의 시의 앞부분일까요? 앞부분과 뒷부분을 제가 한 소절씩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뒷부분은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누구의 시일까요? 윤동주요. 아, 윤동주의 제목은 혹시 기억하실까요? 몰라요. 내가 항상 여기. 서시예요, 예, 서시. 예, 제가 신소부의 서시로 힌트를 드렸어요. 윤동주의 서시인데요. 요새 블루스님 기억력이 굉장히 감퇴되셨나 봐요. 저 명사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윤동주 하면 가장 먼저 별이 떠오르거든요. 네,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서시의 마지막 부분 때문이기도 하고요. 윤동주의 시집 있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 때문이기도 하고요. 저 연필도 있어요, 볼펜. 별을 해는 밤,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러면 그릴 대상이 대충 뭔지 아실 것 같나요? 별인가요? 맞아요. 이거요, 별 하나에서 이게 윤동주 그렇군요. 볼펜이에요. 네, 그거 저 사주신 거였잖아요. 그쵸. 그만 꺼내세요. 여기에 써 있어요. 네. 별 하나의 어머니, 별 하나의 그게, 시. 예, 이렇게.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별 해는 밤이라는 시의 19를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볼펜이에요. 그러면 오늘, 자꾸 딴 얘기를 네, 하시니까. 알았어요. 별을 그릴 건데, 그냥 별만 그리는 게 아니라 파도가 치고 있는 바다 위에 별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도가 그러면, 친다고요? 네,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A4 용지, 연필, 지우개를 드렸어요. 이제 자유롭게 파도가 치는데 별이 바다 있다고요? 위에 별이죠. 그래요? 네. 파도가 막 쳐야 돼요? 그건 블루스님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파도가 막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알았어요. 네. 윤동주님은 시를 쓰면서 자아성찰을 하셨다면, 네, 저희는 오늘 그림을 그리면서 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네, 그리고 있어요. 이제. 네. 그래서 파도와 별, 그리고 파도와 별이 함께 있는 바다를 그려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요. 네. 여기 모래사장이에요. 아, 이게 이제 저는 그게 파도인 줄 알았더니 여기 모래사장. 파도예요. 여기 어, 파도가 거의 없어요. 음, 살랑살랑, 음. 살랑살랑. 별이요? 그럼 여기도 바다인 거죠? 그렇죠. 여기 바다인 거죠. 여기는 하늘? 여긴 하늘인 거죠. 여기 모래사장이에요. 음. 뭘 그리고 계신지요? 이거 신발이에요. 누가 신발을 놓고 바다에 들어갔나 보네요. 알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파도와 별을 원하시는 대로 한번 그려주세요. 별이 이렇게 많이 떠 있어요. 음, 쏟아질 것처럼. 음, 별이 원근감이 있나요? 아까 신발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네, 굉장히 멀리 있는 걸 그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멀리 있죠. 쏟아질 것 같은 별이에요. 그쵸. 뭘 더 그려야 될까요? 오늘 그림은 너무 쉬운데요. 제가 파도가 보시- 치고 별이 있는 바다를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바다요.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더 그려주시면 좋고요. 난 이제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라고 생각하시면 거기까지 그냥 멈추셔도 됩니다. 배도 하나 그릴게요.
이게 배예요. 네. 배도 멀리 있어요. 음.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네. 멀리 있어 보이죠? 네. 네. 수평선 끝자락에 있네요. 아, 그쵸. 네, 음. 멀리 있는 배예요. 음. 되게 쬐깐해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엄청 큰 배인 네네. 거죠. 네. 별도 있고요. 네. 달은 그리면 안 돼요? 아니 마음대로 제가 아, 바다를 그려달라고 했잖아요. 별이 있는 바다. 그 외에는 그래요. 블루스님 상상력이 풍부하시니까 더 그리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그리셔도 되고, 아 오늘은 난 여기까지만 그릴게 라고 하면 거기까지만 그리셔도 됩니다. 이건 달이에요. 해가 아니에요. 네, 지금 별이 있으니까요. 네, 달이에요. 달. 보름달이 떴네요. 달이 음. 떠서 희미하게 이렇게 음.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월광. 월광이죠. 그쵸. 월광. 이렇게 빛이 싹. 음. 그래서 바다에 이렇게 싹 깔려서 겁나 윤술이 이뻐요. 이렇게. 겁나 이뻐요. 음. 거기 이제 배 하나가 탁 지나가는 거예요. 멋있죠. 네. 근데 여기 신발이 있어요. 파도는 아주 잔잔하고요. 파도는 예, 잔잔하죠. 음. 신발 입고 원래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는 걸 그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림을 그릴 줄은 모르네요. 거꾸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냥 그렇게 표현할게요. 사람이 거꾸로 네. 누구나 묻어 있는 건가요, 혹시? 아니요, 이렇게 아, 신발 벗어놓고 누워 있어요. 아, 이게 저 보고 있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별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별 보러 가서. 네. 배가 이만한데 사람을 엄청 크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뭐 이쪽에 있으니까 원근감으로 그래요. 치면 뭐. 제가 누워 있는 사람을 못 그려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사람이 아쉬워서. 음, 아무튼 별이랑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블루스님의 그림을 베이스로 이게 너예요. 네. 알겠습니다. 별과 이게 나예요. 파도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나 제가 하지 마세요. 머리가 제가 더 작아요. 난리와 브루스. 키도 작네요. 알겠습니다. 다리가 길잖아요. 난리와 브루스 여기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스텝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브루스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이제 별 파도 검사의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투사 검사는 별이 떠 있는 바다 그림을 통해 자신의 의식적, 무의식적 갈등이나 긴장 등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성격 진단 그림 검사입니다. 우선 그림의 유형을 통해 그리는 이가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해 볼게요. 첫째, 만일 파도와 별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고 단순히 별과 파도 이렇게 두 가지만 그렸다면 어떤 문제에 대처할 때 이성과 감성 중 이성에 치우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블루스님처럼 별 외에 달도 그리고 배도 그리고 해변에 누워있는 사람도 그리는 등 회화적으로 그렸다면 당신은 감정이 풍부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픈 사람입니다. 특히 블루스님이 달에 음영을 넣고 월광을 표현한 것처럼 음영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정서적인 부분에 민감한 스타일임을 암시하고요. 세 번째로 파도와 별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마치 기호나 엠블렘을 그린 것처럼 문양같이 그리셨다면 자신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거나 반대로 자신을 특별하게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그리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늘과 바다의 조화를 살펴볼게요. 블루스님처럼 하늘과 바다의 크기가 조화로운 경우 의식과 무의식, 이성과 감성이 균형이 잡혀 있음을 의미하고요. 특히 블루스님은 수평선으로 하늘과 바다가 접촉되게 표현했는데 이성과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잘 통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하늘이 바다보다 강조된 경우에는 의식적, 이성적 측면이 더 우세함을, 바다가 더 강조된 경우에는 무의식적, 감성적 측면이 우세함을 의미합니다. 드문 경우지만 별과 바다가 뒤섞인 경우에는 이성과 감성이 뒤섞여서 혼란스러운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그림상에 나타난 물체가 상징하는 것을 알아볼게요. 오늘 그림의 메인이었죠. 별 또는 달은 이성과 의식을 나타냅니다. 별의 크기가 크거나 많을수록 이성적이고 지적인 관심이 강하며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블루스님은 참고로 별이 아주 많이 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두 번째,
두 번째의 메인인 파도는 감성과 무의식을 나타냅니다. 파도가 높고 물길이 강할수록 내면의 감정이 크고 고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루스님은 파도가 거의 없고 잔잔하다고 했는데 편안한 마음의 상태를 예측해 볼 수 있네요. 세 번째는 해변이나 해안입니다. 해변이나 해안은 대부분 안식처를 뜻합니다. 게다가 블루스님은 한 커플이 다정하게 해변에 누워서 밤하늘의 달과 별을 감상하고 있으니 평화로운 블루스님의 마음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칠게 단절되거나 검은 해안 등으로 그려졌다면 감정의 단절이나 심리적인 장애물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구름, 비, 바람, 천둥, 번개는 현재 받고 있는 스트레스, 혼란, 정신적 피해 등을 의미합니다. 먹구름이나 비, 벼락 등이 심할수록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등대입니다. 현재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외부적 자원이 있음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위나 섬, 절벽을 그렸다면 심리적으로 장애가 있음을 뜻하는데요. 그러나 이 또한 이 물체가 자신을 보호해주는 식으로 그려졌다면 등대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식과 무의식은 조화를 이루고 계신가요? 나의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어 편안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